네, 탄핵 심판 변론이 이렇게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증인신문 쟁점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법조팀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한덕수 총리 증인신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결과적으로 한덕수 총리는 이 12.3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헌법재판관이 직접 물은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희가 증인한테 듣고자 하는 것은 그냥 증인의 생각을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저희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하죠. 오늘 좀 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그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계엄 선포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헌법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당시 국무회의가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국무위원 서명도 없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네, 이로써 국무회의의 적법성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또 나왔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굉장히 흔들려고 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전략이 먹혔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12월 3일 당일 밤 이 홍장원 전 차장의 동선이 이 홍 전 차장이 기억한 것과 다르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네. 이 홍 전 차장 발언의 신뢰성을 낮추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홍 전 차장이 당시 쓴 메모의 실물을 들고 와서 재판부가 직접 메모의 실물을 돌려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홍 전 차장은 보좌관의 메모를 다시 쓰게 하길 잘했다며 혼자 적은 메모를 갖고 있었으면 누가 믿어줬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 증인신문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직접 마이크를 잡았잖아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변론에 이어서 또다시 탄핵 공작이란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을 지칭하며 대통령과 통화한 걸 갖고 체포 지시와 연결을 해서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찰에서 그거는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증인신문이 될 수 있는 건데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과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발언들을 종합을 해보면 대통령 쪽에게 유리한 날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또 한 번 확인이 됐고 네.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의 신빙성도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증인신문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최후 변론과 탄핵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재판부가 어떤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의 무게를 더할지 주목됩니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